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지금부터 깊숙하면서도 흥미로운 뉴스들을 여러분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30대 기업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재계 57% 경영전략 원점에서 다시 짠다. 그렇다면요, 뭔가 불투명하고 알 수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네요. 30대 기업 경영환경 긴급 조사를 좀 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10곳 중 6곳은 올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환경 악화, 비상 경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매각 등 구조 조정에 착수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 상태 어렵기 때문에 뭔가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말 인사도 칼바람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일 총선이라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을 찍겠다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대답이 38.4%, 한국당 후보를 찍겠다는 대답이 28.6%,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죠? 그 기념을 해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리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합치면 36.1%. 최근에 보수통합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근소한 차이로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47.1%, 못한다 46.8%. 거의 비슷하군요. 접전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이쪽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3실장,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돈 것을 맞이하여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 총리 포함 총선용 개각 예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당과 본인이 원하면 놓아드릴 것이다. 지금 장관들, 내각에 있는 정치인들을 얘기죠. 이낙연 국무총리도 분명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 특별 사면엔 언제든 준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경제 기사입니다. 통신공영 이동통신사 케이블TV 삼켰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하고 T브로드, 그리고 LG U+하고 CJ 헬로, 이렇게 공정위가 기업 결합 두 곳 모두 승인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공룡들이 케이블 TV를 가져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런 채널 경쟁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나오셨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장윤 변호사, 그리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날 주요 이슈들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관저 만찬입니다. 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가장 못한 일. 3실장, 청와대 3실장 기자회견 어제 있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 중에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백족 질문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이상한 품평을 하는 바람에 굉장한 논란에 휩싸인 예비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관저에서 있었던 5당 대표들과의 만찬,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이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말합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렇게라니요, 그러면서 고성을 섞어가면서 약간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자리에서 두 사람을 말렸다고 합니다. 사실 어제 만찬은요, 5당, 각 당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니까 각 당 대표, 그리고 정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자리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 두 정치인이 언쟁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이 만찬 기사에 오늘 주요 내용이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언쟁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요, 대통령 패스트트랙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당정이 선거제 개혁안 밀어붙인다 이렇게 강한 또 불만을 나타나면서 그 과정에서 손학규 대표가 정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서 언쟁이 붙었답니다. 여야 4당, 한국당 협상 외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이 있었고요. 각 당 대표들이 조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문 답례 차원에서 어제 관저에서 식사가 있었습니다. 막걸리 마시며 17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런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 안방 관저로 이례적으로 초청했다. 그렇습니다. 만찬을 하게 되면 되게 청와대 다른 장소에서 하거든요. 뭐 사랑제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저로 초청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성의 아니면 각별한 배려 뭐 이런 게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돼지갈비를 곁들인 175분간 만찬 그리고 뭐 막걸리로 건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역시 뭐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민부론 민평론책 보내달라.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정책이나 이런 책을 최근 냈었죠. 그걸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 대표가 권한 막걸리를 마셨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자, 어제 이 만찬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은 없는데요. 대신에 만찬이 끝난 뒤 각 당 대표 또는 대변인들이 그 모습이 어땠는지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강력하게 제기한 문제가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강하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른 당 대표들께서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대통령 면전에서 아주 뜨거운 실질 토론이 된 것으로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일부 대표들이 반박하면서 다소 언성이 높아지는 등 매우 회담이 열기가 고조되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통상 생각하기로는 열기가 고조되는 부분은 뭐 각 당 대표와 대통령이 뭔가를 얘기할 때 이게 논쟁이 붙었다. 뭐 이래서 열기가 고조됐다. 이런 걸 통상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손학규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열기가 고조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말렸다. 이래서 오늘 대부분의 신문이 그 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찬과 관련해서. 아무튼 뭐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뭐 토론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장윤희 변호사께는 전체적으로 어제 만찬, 관저에서 열렸던 만찬, 뭐 총평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관저라는 곳은 대통령의 안방과 같은 장소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관저에서 초청한 건 한두 차례밖에 이번 정권 들어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우를 한다는 차원이 있었고 또 모친상에 이제 대해서 감사하다는 또 말씀을 이제 다시 드리는 그러니까 좀 화합을 하고 또 굉장히 좀 긴밀하고 내밀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로 기획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을 제외한 뭐 대변인이나 뭐 이런 다른 배석자 없이 그렇습니다. 정말 당사자들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이 어떤 기회가 있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언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대통령과 다른 뭐 야당 대표들 간의 언쟁이 아니라 야당들 대표들 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어쨌든 의견 차이를 확인한 거지만 좀 건강한 논쟁 아니었나 좀 긍정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언론에 따라서는 만찬 시간이 170분, 175분입니다. 그러나 거의 3시간에 가까운 만찬이거든요. 굉장히 길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 사적인 일에 아마 관저도 약간 사적인 색깔이 좀 나는 장소로 그렇게 초청을 해서 만찬을 했다. 뭐 이런 평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다음 기사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9일 국민과의 대화 TV로 생방송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초청을 해서 의견을 돕고 답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1대1 대담 아닌 타운홀 방식이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둘러앉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여기 보시죠. 이 아랫부분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방송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그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19일 예정돼 있습니다. 저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김삼일 평론가하고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께 질문을 똑같이 드릴게요. 네. 지금이 바로 그 국민과의 대화 자리라고 가정을 하고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삼일 평론가나 최영철 편집위원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뽑히신다면요. 뽑히셨다고 가정하고 지금 대통령이 앞에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김삼일 평론가. 저는 이제 뭐 이번 그 임기 절반을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분위기를 좀 일신해서 예. 좀 더 나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왔다고 보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기 절반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예. 반성을 한다면 예. 국정 운영의 방향은 굉장히 맞고 옳았으나 예. 그 성과가 별로 안 난 이유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진영 논리에 매몰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방향은 맞았지만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때 어떤 그 분위기의 전환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정책의 조정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한다면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뭐 이스라엘의 텐스맨이라고 있습니다. 10번째 예. 사람. 예. 미국에는 레드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정을 운영해서 그 맞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예. 속도 조절이나 예.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어. 그 텐스맨이나 레드팀 제도를 청와대에 이렇게 마련을 둘 의향이 두시면 좀 어떠신지 그거에 그러니까 대한 쓴소리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어떤 팀 내지 조직, 어떤 인물을 좀 두겠느냐 이 네네네. 질문이네요. 그런 질문을 저는 만약에 한다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상 답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누군가 해주신다면, 저 대신에 예. 해주신다면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뭐 분위기를 통해서 좀 국정을 다잡고 성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니까 예.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쓴소리 팀을 좀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자, 최영철 편집위원은 어떤 질문 하시겠습니까? 저도 뭐 김상일 평론가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예. 대통령의 최대 단점이 예. 사실 사람들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로는 잘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소통을 잘하는 것처럼 외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잘 안 듣는다. 연설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 여러 가지 서두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다가 예. 뒷부분에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래 하던 걸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연설문을 제가 매일 연설문 보는 게 그건데 예. 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예. 학교 수업에서 선생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성적 우수한 학생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딴 거 공부하듯이 예. 결국엔 대통령께서도 조금 뛰어나신 분이지만 예. 그래도 남의 말을 좀 들으시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크게 실망한 부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퇴근길 호프 미팅을 하신다고 예. 광화문에 나가서 맥주를 드시면서 예. 그 맥주집 주인이라든가 여러 소상공인들이 예.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 하겠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뭐 계속 영업을 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다. 예. 이런 말을 대통령 앞에서도 아주 가감없이 했는데도 예. 그 이후에 연설문을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여러 의견 수렴하는 장소에 많이 가셔서 많이 들으시지만 예. 결국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았나. 야당 대표들하고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어제도 사실 저는 별로 알맹이가 없는 시간과 그 장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3시간 가까이 했지만 오늘 나오는 신문에 다뤄진 기사 보면은요. 알맹이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에는 저런 포맷이 예. 말만 쏟아냈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냥 3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하셨는데 질문이 뭡니까? 질문을 하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 예. 앞으로 후반기 임기 2년 반 동안 예. 경청의 리더십에 대해서 예. 한번 가슴 깊이 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국정과제 1번으로 경청의 리더십을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저는 많이 듣습니다. 저만큼 많이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답변보다는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장병규 뭐 4차 산업 예. 특별위원장입니까? 그분이 정말 말을 해도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 인풋이 없다. 이 예. 정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웃풋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경청의 리더십을 가져보신다면 어떨런지 제가 질문을 정말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청을 하는 어떤 그런 걸 좀 더 해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는 거네요. 네. 자, 윤기찬 변호사께도 좀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자리가 국민과에 대한 자리라고 하면 대통령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대화하는 목적이 뭔지를 여쭙고 싶어요. 국민과의 대화하는 목적. 지금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어떤 정책적인 조언을 하거나 예. 또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수정을 제안했을 경우에 예. 받아들이실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을 통해서 확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마치 정부의 정책 홍보성 자리로 전락할까 봐 예. 걱정이고요. 그래서 우선 국민들이 쏟아내는 이런 여러 정책적 조언들을 예.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먼저 제일 중요하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자리를 갖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오면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는 거네요. 장미 변호사께도 질문길 드릴게요. 여기 앞에 대통령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 자체가 소통을 위한 자리니까 소통 자체의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예. 저는 어쨌든 이 민주정부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2030 세대한테 큰 지지를 예. 이제 못 얻고 있는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예. 이 2030 이 조국 사태 이후에 더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이제 좀 떨어지고 공정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예. 뭐 일자리나 학업이나 어떻게 그 공정의 가치를 이들한테 설득시키고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킬 것인지 그 구체화된 정책을 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정부 관계자 입에서 공정이라는 얘기 참 많이 나오고요.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정, 2030이 가장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으시네요. 네,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아마 19일에 국민과제 때 이 질문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공정 얘기는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소통과 관련된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질문 좀 알려드린 것 같네요.